EBS는 학교 급식실의 위험한 노동 환경과 개선 방안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일하다 병을 얻고도 보상받을 방법조차 막막한 노동자들의 사연을 통해 이 정책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진짜 열심히 아이들 음식 맛있게 해주고 했는데 왜 이런 게 나한테 왔나 싶은. 교수들이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 준비해라. 폐암약이 너무 독해서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일인 100명 이상이 아니고 인원을 좀 보충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애들을 밥 해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습니다. 네, 학교 급식실 안전망 심층 취재한 서진석 기자 함께합니다. 네, 이 키워드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갈 길 먼 산재 보상,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란 곳에서 결정하는데요. 이 절차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개인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지역마다 판정위가 따로 있어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급식 노동자라도 판정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 8년 5개월간 근무했던 노동자 한 명은 불승인 판정이 났고요. 8년 7개월을 일한 또 다른 노동자는 산재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또 판정 자체만큼 중요한 게 산재 절차가 얼마나 걸리느냐인데요. 길게는 2년 이상 걸리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유로 폐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가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이 산재 같은 사후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이겠죠.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급식실 환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 즉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보도했듯이 현실에서 벗어난 지표라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까지 없어 교육청 자체 기준을 만드는 곳까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인데요. 우선 경기도형 모델입니다. 고용부 기준에 맞춘 배기, 즉 흡입력을 끌어올린 뒤 추가로 급기, 말하자면 에어컨 같은 송풍시설을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3천만 원 정도로 비용이 낮고 공사 기간도 짧아서 대규모 공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인천도 이런 식으로 올해 환기시설을 개선할 예정인데요. 다만 이 같은 모델은 자칫 폐암을 유발하는 조리흉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남교육청 모델입니다. 고용부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학교 한 곳당 12억 원가량을 들여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요. 배기 능력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조리기구를 재배치하고 기구를 최신식으로 교체해 유해물질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울산교육청도 이런 방식으로 올해 급식실 절반가량을 개선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이런 방식은 공사 기간이 길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한 번에 학교 여러 곳을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제대로 된 기준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야기네요. 네, 저희 취재팀이 전국 17개 교육청이 편성한 올해 예산안을 분석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목표치나 성과 분석 없이 진행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기계적으로 학교 한 곳당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뒤 추경을 받아 비용을 보전하기로 했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별다른 기준 없이 11개 교육지원청에 초중고 3곳씩 해서 99개 학교를 개선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교당 10억 이상을 들여 전체 급식실의 절반을 개선하겠다는 울산시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늑장 대응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해 시범 학교를 통해 필요한 공사 규모와 예산을 점검한 경남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개선할 학교 수에 맞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계획은 사실 공연불에 그치기가 쉽죠. 체계적인 예산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명확한 점검 지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은 100여 개 학교에 대한 환기시설을 점검했는데요. 모두 전문성 없는 학교 관계자들이 육안으로 점검한 내용이었습니다.
경북교육청 등은 점검 지표가 도중에 바뀌어서 점검을 2번이나 하기도 했고요. 또 노조 등 외부 기관에서 시공을 제대로 했는지 감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결국은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감리가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설계가 실제로 그 기존의 그 관행대로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또 매년 2차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부가 진행하는 작업 환경 측정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기존 측정에선 폼알데히드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측정은 포함이 돼 있지만 폐암을 유발하는 조리 흉에 대한 지표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설 개선을 평가할 지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와 교육 당국의 대처 관련 내용입니다. 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환기시설 점검 지표 등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번 달부터 공동 TF를 꾸리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학교 현실에 맞는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급식 노동자에 대한 저선량 펫CT 촬영, 즉 건강검진을 얼마나 정기적으로 할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 강도를 낮춰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 취재 중에 이렇게 위험천만한 조리실이 아이들이 밥 먹는 식당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장면도 여러 차례 포착이 됐습니다. 이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돼야 아이들의 먹을거리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